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신 거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군산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오랜만에 와 보니까, 제가 과거에 여기 강정에서 근무할 때 자주 왔었는데 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지역의 분위기나 경제가 좀 많이 위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 GM과 현대중공업공장의 철수가 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저는 정치의 초심자지만 정치적 부채도 없고 어느 지역에 대한 부채도 없고 아무 선입견도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가서도 호남이 발전해야 영남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대구의 영남의 중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그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광주 시민이 원하고 또 기업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권이라면은 어떻게 호남을 발전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올 생각이 없는 기업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국내 기업도 유치하고 해외 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기업이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 방역이라는 공공정책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본 피해는 헌법상 손실보상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상의 책임이고 또 이들의 법적 권리인데, 이거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많은 복지 재정이 들어가니까 신속하게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돈이 들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과 금융 지원을 해주자고 작년 여름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주당 정권에서 저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내내 그 찔끔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두툼하게 지원을 한다 합니다. 보상은 아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급 보상까지 언급을 했는데 겨우 14조 원의 선심성, 선거를 앞둔 선심성 그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추경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또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돈 더 주라고 할까봐 그걸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그럴 거 없다. 법인 택시 기사나 또 여러 그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거 조금 보태서
일단 그러면 17조로 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 신속하게 30조 이상을 추가 투입하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해서 합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 쇼핑몰이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놓고 또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호남의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것인지 자기들의 집권 유지에 호남의 기업 유치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 지역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그런 독점 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면 도대체 온대는 기업, 주민이 원하는 기업을 왜 막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제가 지금 조선 경기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조선소가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줄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여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훨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번영하고 성장하게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지방정부가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가지 지원을 해서 여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래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공감도 주지 못하는 수십 년 된 좌파 사회혁명 그 운동권 이념에 지금까지도 빠져 살면서 자기들이 끼리끼리 족보 따지고 또 자기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권력투쟁 해온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권력투쟁, 집권의 유지, 또 그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동과 조작, 반복, 세뇌를 일삼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이런 공작, 선동 공세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라의 주인답게 이런 사람들을 엄정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여러분, 지금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입니까? 노무현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셨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중이었다면 대기업이 호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막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은 대장동에 3억 5천 들고 돌아가서 1조 원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정부패를 김만배 일당의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부정부패를 만들어낸 주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런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거 이렇게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허리가 휘어지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에 지금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고,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정부 차원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지켜지고 기업과 정신과 개인 자유가 조정되고 정부가 민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이런 원칙이 경제가 발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계층의 고착화, 이것은 비약적인 성장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가 비약적 경제 성장은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다시 새로운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마음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도록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 투자, 교육,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군산 시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게 정치 아닙니까?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고, 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열심히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노후 복지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정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합니까? 좌파 사회혁명 운동권 이념이 여기에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역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청년이 정상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지역감정도 이념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지역 연구로부터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키워주신 이유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시키고 열심히 일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그런 일상으로 국민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해주시면 저희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 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이 아니고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인 협치를 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그렇게 해서 경제 번영도 이끌고 군산도 살리고 새만금도 키우고 군산에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제가 새만금을 가 보고 저희 국민의힘 경선 때 새만금에 공항을 만들어야 되냐 뭐 아니냐 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만금에 가 보니까 공항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선도 국가로 가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데이터 혁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AI를 기반으로 초스피드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이를테면 자율형 주행차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기업들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이 들어오고 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산업들이 클 수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기업이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면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산업들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여건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을 해서 이 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서 이제 군산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내 고향 맞냐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지역을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군산의 일꾼 우리 당협위원장님 잠깐 오시죠. 네. 우리 군산의 일꾼 이근열 우리 당협위원장 오늘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군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우리 이근영 당협위원장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오래오래 지역 일꾼으로 좀 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 대통령 후보께서 연설하시는 중에 지역 당협위원장 올라오라 해서 마이크를 건네주시는 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할 말은 사실 많은데요. 후보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함에 있어서 후보가 군산에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상대방 후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지역이 민주당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후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후보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군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30년간 찔끔찔끔 개발해 온 것을 제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임기 내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직속위원회로 관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도 다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께 늘 초심으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3월 9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민과 철진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모두 우리 함께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의 나라로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시키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군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회복되고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 윤석열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 키운 윤석열입니다. 내일을 바꾸는